국내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크게 줄여드리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핵심 변화는 4가지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적 금융 ISA가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지, 청년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 계좌라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해서 15.4%, 약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새로운 계좌를 내놓았는데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기존의 ISA와 이름은 비슷한데요. 투자 대상과 비과세 범위, 가입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154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좌의 핵심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에도 전체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생산적 금융 ISA가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지, 청년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 전에는 최종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주식과 해외 ETF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국내 주식을 사달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크게 줄여드리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핵심이 생산적 금융 ISA인데요. 이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인 BDC 등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까지 폭넓게 담는 계좌가 아니라 국내 기업과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투자 대상을 제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내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받지 않겠다. 생산적 금융 ISA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에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계좌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핵심 변화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현재 일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 비과세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배당주나 배당형 펀드를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차이가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8%니까 그 수익 전체에 대해서 15.4%를 절세한다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총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전체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납입하면 총 2억 원을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청년은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청년은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와 배당 소득
비과세에다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줍니다. 정부 안에서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며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해서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 소득 여건은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연간 한도인 2천만 원 납입하면은 납입금액의 10%인 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죠. 과세대상 소득에서 200만 원을 빼주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환급 효과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이 16.5%라면 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을 때에는 약 3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세 직장인 이모 씨가 있고 연봉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씨는 생산적 금융 ISA에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합니다. 5년 동안 총 납입 금액은 1억 원. 이번에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투자 자산에서 연평균 3%의 배당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매년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5년간 평균 투자 원금을 약 6천만 원으로 보면 누적 배당금은 약 90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900만 원을 받았으면은 15.4%인 139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므로 약 139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죠. 매년 2천만 원을 납입하면 200만 원씩 총 5년간 1,0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한계세율을 16.5% 가정하면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5년간 165만 원입니다. 배당소득 비과세 효과 139만 원과 소득공제 효과 165만 원 합산하면 절세 효과는 304만 원입니다. 배당률이 더 높거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비과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비과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 금융 ISA의 절세 효과는 전체 수익률보다는 어떤 자산을 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청년 가입자는 배당이 많지 않더라도 납입금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 가입자가 배당이 적은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생산적 금융 ISA가 무조건 유리한 계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는 사라집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올해 2천만 원을 모두 납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만 납입했으면 사용하지 못한 1,500만 원은 그대로 사라지고 다음 해에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다시 2천만 원 뿐입니다. 현재 일반 ISA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생산적 금융 ISA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ISA 가입자에게도 납입한도 2월 폐지가 적용될 예정이죠. 결국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매년 2천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투자자는 총 한도 2억 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한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 ISA는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사실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의 전체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보다 길지만 역시 최대 10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종목이나 펀드를 20년, 30년 동안 계좌 안에서 계속 보유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구조는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보유 자산을 이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배당주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모으려는 투자자에게는 계좌 만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지원한다라는 취지와는 달리 일정 기간마다 계좌를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세 번째,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 성장 펀드, BDC 등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과 한국, 선진국과 신흥국에 나눠서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국내 자산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오히려 투자 위험이 한 국가와 한 시장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만 보고 전체 투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에 넣기보다는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의 비중을 먼저 정한 뒤에서 국내 투자분만 이 계좌에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장주 투자자는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핵심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은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배당 소득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국내 성장주 투자자보다는 배당주와 배당형 펀드를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이 새롭게 비과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도의 자금이 필요하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3년 이내에 납입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동안 비과세 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입자가 납입금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혜택도 다시 계산될 수 있고요. 결혼과 주택 구입, 창업처럼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까지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겠죠. 결국 생산적 금융 ISA는 단순히 세금이 없는 만능 통장이 아닙니다. 매년 납입 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고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되며 계약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배당이 적은 투자자는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국내 배당 자산에 최소한 3년 이상 투자하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생산적 금융 ISA는 연간 2천만 원, 총 2억까지 납입할 수 있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두 번째,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납입하면 20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는 2월 되지 않으며 운용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납입 여력과 투자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투자 수익이 새롭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혜택은 이자와 배당 소득 비과세이므로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에는 더 강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이자 배당 비과세와 납입금 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본인의 투자 계획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